올해 20살이 된 서연 씨는 참 사랑스러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평생 친구가 되기로 약속하고 서로의 생일을 챙겨온 지 올해로 8년째. 지난 10월 2일에도 20살이 된 서연 씨의 생일을 맞아 어김없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경남 남해에선 한 10대 학생이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남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안타깝게 숨졌다는 여성이 자신이 아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지우 씨. 그날 응급실로 이송된 서연 씨를 직접 진료했던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울면서 응급실 쪽으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료진들이 가보니까 바이탈 사인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동공이 다 풀린 상황이고 해서 사망으로 확진을 했죠. 며칠 되려면 또 시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반은 또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리 또 오래된 건 같지는 않고 멍은 들어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멍이 들어있었어요? 대퇴부에서부터 정강이 아래쪽까지 다 전체적으로 멍이 들어있었고 상체도 가슴 부분부터 해서 팔까지 다 멍이 들어있었어요. 온몸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듯한 멍자국들이 있었다는 서연 씨. 게다가 화상도 있고 그 책이 가지고 150도도 있고 냄새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화상 어디 있었어요? 화상 전신에 거의 다 있었어요. 여기 다 있고 등에도 쫙 달린 거. 엄마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여러 차례 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서연 씨의 엄마를 긴급 체포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엄마는 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딸이 이렇게 많이 다쳐있고 한데 경찰서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 딸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유기치사의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니까 체포를 한 거죠. 부검 결과 서연 씨의 사인은 전신의 여러 손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서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신의 멍과 화상은 언제 어떤 경위로 생긴 걸까? 응급실에 오기 전 모녀가 머물렀던 곳은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문화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혹시 여기 무슨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소방 훈련 몰랐을 때 그걸 가정해서 어떻게 조치에 피하고 말을 그런 훈련. 서연 씨와 엄마는 왜 함께 있었던 걸까? 지역 화재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훈련이고 그 진행 시나리오도 읊어줘야 되고 저희가 서로 주고받는 무전도 전체 그 참석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음향 장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분이 음향 임대업자로 온 거죠. 9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소방훈련에서 음향 효과를 막기로 했던 그녀는 훈련 하루 전날 9월 21일 오후 3시 50분경 현장에 도착해 장비를 미리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CCTV를 아무리 되돌려봐도 엄마 김 씨의 모습만 포착될 뿐 딸 서연 씨의 모습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따님은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따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로 이곳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엄마 김 씨.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오후 3시 50분경 엄마와 함께 남해문화원에 도착한 서연 씨는 다음 날 오후 4시 54분 병원에 실려올 때까지 약 25시간 동안 이 차량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모녀의 사건을 취재하던 중 우리는 엄마 김 씨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죽였다는 사실이 믿기지나요? 김 씨의 결백을 확신한다며 그녀의 옥중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지금 우리 딸은 어디 있는지 49세가 다가오는데 불쌍한 내 딸,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못 차려주고 떠나보내야 해요. 그리고는 딸 서연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건 모두 한 남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김 씨. 아빠 사는 동안 우리 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폭행의 망막박리증이라는 진단으로 파일럿이 꿈이었는데 그 꿈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폭행으로 딸의 꿈마저 앗아갔다며 그녀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 씨는 누구인 걸까? 혼란스러운 우리 앞에 김 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지인이 나타났습니다. 지하고 피도 안 시키고 살도 안 시키면서도 동네에서 30년을 받았잖아요.
숨 쉬는 것도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아니고 숨 쉬는 것도 저는 거짓말을 시키고만은. 김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지인의 주장은 사실일까? 신랑이 자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았지, 막. 하나도 그래, 손가락 세 개도 못 하겠다. 어떤 날 보면 발에 기부세가 있고, 어떤 날 보면 팔에 기부세가 있고, 맨날 저는 올 때마다 두 개를 맞아갖고 옮기지. 첫 번째 신랑하고 둘이서 싸울 때는 뭐, 얼굴 제대로 시합 저렇게 싸웠다니까.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안 씨가 아니라 바로 김 씨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인은 서연 씨를 폭행한 가해자 역시 엄마 김 씨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가 20년을 사랑으로 피한, 물론 한 20년의 사랑을 줬을까? 처음에 온 게 7개월 됐을 때인가. 저 딸내미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숨도 다 키웠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잖아요. 금요일 되면 집에 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지가 알아갔다가 그쪽을 불러들이더라고. 조심스럽게 서연 씨의 외숙모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은 애예요. 자기 외삼촌한테 아빠 하면서 컸지만은 엄마한테 얘는 다 그냥 어린인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밖에 없는 애예요. 가끔씩 찾아오는 김 씨를 볼 때면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항상 파티, 자고 사는 거는 생활이었고요. 엄마가 오면 항상 선물이라든지 못 먹어보던 간식이라든지 밖에 놀러 나가는 날이라든지 엄마는 늘상 그런 존재였어요. 엄마는 다 그런 거예요. 엄마가 사망했어요 했대요. 전화로. 갔더니 경찰이 그냥 몸에 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멍이 있단다 이러니까는 아무렇지도 않게 쌍꺼풀 수술을 했다 나 몸을. 화성자국은 뭐고 또 가서 물으니까 커피포트 라면 물으는데 걔가 그렇게 해서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경찰의 제재로 조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외삼촌은 처음엔 여동생 김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경찰로부터 조카의 정확한 상태를 듣고 난 뒤 큰 충격에 빠졌다는 외삼촌 부부. 애기 아빠가 가서 물었대요. 나한테 왜 그랬냐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더래요. 대단한 소리에서. 딸 죽고 나서 딸 걱정은 안 하나 봐.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돌겠는 거라. 아, 어쨌노 소리를 오빠한테 안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래요. 우리가 만난 서연 씨의 또 다른 친구는 엄마 김 씨가 딸 서연 씨를 대하던 태도가 유달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술 먹고 노래방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노래방에 찾아오셔서 너네 미성년자인데 왜 술 먹고 있냐. 엄마가 뒤통수 때리고 계속 미치고 벽으로. 참다 못한 서연 씨는 그날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만났습니다. 엄마한테 폭행을 당했다. 엄마가 소란을 키우시니까 조금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고를 했었던 부분인데 엄마가 신고를 하니까 현장을 벗어나셨다. 그래서 이제는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고 저는 얘기를 하시게 됐어요. 울고 있던 신고자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올 수 없어 파출소로 데려온 뒤 다시 조심스럽게 의사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에 대한 애정은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 처리나 이런 것도 원하시지 않았던 느낌이셨거든요. 만약에 사건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끝내 사건 처리는 원치 않는다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서연 씨. 이후 그녀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 들어갔어? 아니, 왜? 엄마가 비번 바꿔놓. 와, 진짜 나 서러워서 못 산다. 그럼 어디서 자려고? 우리 아파트 복도에 히터 같은 게 틀어져서 개하나. 엄마 김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탓에 밤새 아파트 복도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다는 서연 씨. 그날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엄마 김 씨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는 다 이런가? 훈육도 이런 훈육이 없어. 내가 무슨 갓난 애기냐고 아직도 훈육을 받게. 그냥 도망갈게. 개명도 하고.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렇게까진.
그래서 버티는 중. 엄마의 폭행 사건 이후로 친구들과 만나지 않았다는 서연 씨. 대신 그녀는 가끔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곤 했다고 합니다. 3월 초부터 인스타 DM으로 네. 그때 축구공에 맞았다고 얼굴 쪽에 멍이 있었거든요. 네. 입술에도 살짝 이거는 엄마 차에 타서 이제 교통사고 났는데 엄마는 안 다치고 자기만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다쳤는데 앞쪽에 멍이 든 게 조금 이상해서 그래야 그런데 말입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서연 씨의 키는 176cm에 몸무게가 86kg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김 씨는 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왜소한 체구입니다. 20살인 서연 씨가 마음만 먹는다면 엄마의 폭력에 맞서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엄마보다는 큰 체격이었던 서연 씨는 왜 온몸이 망신창이가 될 때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사건이 있었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건이 벌어졌던 김 씨의 사무실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강목을 발견했는데 감식 결과 모녀의 혼합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내부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있는 상황. 그런데 김 씨의 한 지인은 사건 이후 김 씨의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부치를 빼내가지고 팔아가지고 변호사비 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엉망진창이지 그 안에 보면. 아유 저들이 살림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습니다. 어디? 이 아내가? 아 여기서 잤구나. 방 안에 있는 2층 침대와 화장실에 벗어둔 옷가지들로 봐 모녀는 당시 이곳에서 숙식까지 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수선한 사무실 한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서연 씨가 화상을 입은 걸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입니다. 서연 씨는 이곳에서 전신 27%의 2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상은 딸이 라면물을 끓이던 중 강아지가 전기포트를 쳐서 생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 씨. 머리 쪽이 주로 있고 가슴으로 점점점 내려오지 않게 쩌거리 나는 건 위에서부터 뭔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뿌릴 때 몸을 수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은 화상이 없지만 또 그게 팔에 있다는 것은 뿌릴 때 막았다는 뜻이거든. 서연 씨 몸에 남아있는 화상의 흔적은 누군가 뜨거운 물을 머리에서부터 부었던 것을 시사합니다. 온몸에 뭔가 화상이 있는 서연 씨를 김 씨는 다음날 병원이 아닌 남해의 문화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서연 씨를 하루가 넘도록 차 안에 방치했습니다. 딸이 차 안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던 그 순간 김 씨는 지인에게 음향 장비와 차량 사진을 찍어 보내며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캠핑 중입니다. 깜깜한 밤에 이것도 힐링이 되네요. 시원하니 좋습니다.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네요.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애가 간 것 같아 느낌이. 이래도 보내고 있다고. 이게 이상한 놈 아니야 이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서연 씨는 이틀 동안 차 안에서 엄마 김 씨에게 총 9차례 전화를 했는데 아프니까 와달라, 온몸이 따가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김 씨는 딸에게 밖에 다 들리니 소리내지 마라, 정신 못 차리면 자라와 같은 대답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도착하기 1시간 20분 전에 마지막 전화를 끝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서연 씨.